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약 한 달만 있으면 이 갤럭시 탭 S6의 후속작인 갤럭시 탭 S7과 S7 플러스가 출시될 예정이에요. 벌써 전파 이진까지 다 받았더라고요. 7월 달에 출시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갤럭시 탭 S6를 실제로 잘 사용하고 있는 유저 입장에서 갤럭시 탭 S7에 유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가 기대하는 점, 좀 걱정되는 점들도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제 채널의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갤럭시 탭 S6를 메인 태블릿으로 오랫동안 사용을 해왔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부터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이 제품을 메인 태블릿으로 바꿨거든요.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화면 크기였어요. 전 태블릿으로 좀 생산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 10.5인치라는 크기는 저한테는 조금 아쉬운 크기였어요. 근데 이번 갤럭시 탭 S7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두 가지로 출시된다고 해요. 11인치 S7과 12.4인치의 S7 플러스로 출시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갤럭시 탭에서 10인치 이상 되는 모델이 나온다고 하니까 진짜 전 반갑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 크기 다음으로 기대되는 점은 역시 120Hz의 주사율을 지원한다는 거겠죠. 여기 갤럭시 S20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능들보다도 전 여기 있는 120Hz의 높은 화면 재생률, 이 기능이 가장 마음에 들었거든요. 특히 이제 노트나 갤럭시 탭처럼 스타일러스 펜을 지원하는 기기 같은 경우에는 주사율이 2배가 올라가게 되면 화면만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필기했을 때 반응 속도도 더 개선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갤럭시 S20처럼 이렇게 고해상도 옵션을 적용했을 때 120Hz를 지원하지 않고 60Hz만 지원하게 되면 이러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갤럭시 S20에서 고해상도에서 120Hz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배터리 때문일 거란 얘기가 가장 많았던 만큼 이번 갤럭시 탭 S7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용량이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고해상도에서도 120Hz를 지원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 반, 걱정 반이 있습니다. 탭 S6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용량이 7040mAh였는데 탭 S7 같은 경우에는 7760mAh, 그리고 탭 S7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9800mAh 정도가 된다고 유출이 됐거든요. 다만 이제 이쯤 되면 태블릿에서도 조금 더 빠른 고속 충전을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갤럭시 탭 S6의 충전 속도를 보면 9V 1.67A, 대충 한 15W 정도의 속도로 충전이 가능하다는 얘긴데, 이 속도가 옛날엔 빨랐을지 몰라도 이런 대용량 제품 같은 경우에는 충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거든요. 갤럭시 S20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V 4.5A, 최대 45W로 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었고,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에도 30W로 충전이 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량도 많이 늘어났으니까 갤럭시 탭도 25W나 45W의 고속 충전을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의 갤럭시 탭 S6도 필기할 때 반속도가 그렇게 느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드로이드 태블릿에서 필기 반응 속도가 느리다기보다는 필기 앱의 퀄리티가 조금 떨어져가지고 안드로이드에서는 아이패드에 비해서 필기할 때 좀 부적절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저는 갤럭시 탭 S7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에서 필기 앱을 조금 개선해서 내놓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탭 S6에도 그렇고 요즘 삼성전자가 태블릿을 출시할 때 자꾸 필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강조를 하고 삼성노트나 이런 게 좀 업그레이드 된 점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가장 기대하고 있는 스토리는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스타트업 회사를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선정된 회사 중에 하나가 아이패드용 필기 앱을 만드는 플렉스리라는 회사예요. HWP로 유명한 한글과 컴퓨터에서 사내벤처 스타트업으로 시작된 그런 회사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 11년에 뉴스 기사를 낸 걸 보니까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권정구 대표님께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나 갤럭시 탭에서 S펜의 사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랑 협력을 할 거라고 그렇게 기사를 발표했더라고요. 그 기사가 나온 지 한 7개월쯤 지났으니까 빠르면 이제는 좀 플렉스리 안드로이드에 좀 나와도 되지 않나 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기대 저만 하고 있는 거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갤럭시 탭 S7의 유출 렌더링을 좀 보니까 S7도 S6처럼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펜이 부착되는 방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런 뒤에 펜 붙는 방식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좀 갈린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사실 호불호가 갈린다라고 얘기하면 한 5대5 정도 비율이라고 생각하시기도 쉬운데, 사실 이 정도로 갈리진 않고 9대1 비율로 불호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뒤에다 부착되는 방식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S6 같은 경우에는 얘가 블루투스 기능을 지원해가지고 충전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뒤에 붙은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뒤에 부착되게 나오면
이렇게 정품 케이스를 사용할 때 뒤에가 튀어나와가지고 바닥에 놓고 사용할 때 좀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가로로 놓고 사용하면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오히려 필기감이 좋고 괜찮긴 한데 태블릿을 항상 가로로 놓고 사용한 건 아니잖아요. 세로로 놓고 이렇게 바닥에 둘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기울어지면 좀 불편하긴 해요. 갤럭시 탭 S6 라이트처럼 이렇게 상단 측면에 착 하고 달라붙는 이런 방식이 저는 훨씬 더 편리했거든요. 물론 갤럭시 탭 S6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단에 이렇게 붙이면 붙긴 붙는데 이 자력이 꽤나 약했거든요. 그리고 이왕이면 이렇게 붙이나 봐요, 쉽게 떨어지죠. 이렇게 붙이나 반대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붙이나 자력이 둘 다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올려놔야 된다는 거는 사실 좀 불편했거든요. 뒤에 붙일 때는 그게 더 심각해요. 뒤에 붙일 때 이렇게 또 보고 붙여야 되지 안 보고 이렇게 막 올려놨을 때 붙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앞뒤도 맞춰야 되고 좌우 방향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S7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방향성을 없게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갤럭시 탭 S7의 유출 렌더링을 보니까 가로로 놓고 쓰는데 조금 특화되게끔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카메라도 짧은 쪽 위,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게 아니라 긴 쪽 위에 측면에 이렇게 카메라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갤럭시 탭 S6처럼 중앙에 이렇게 삼성 로고가 가로로 있는 게 아니라 제품 측면에 90도로 기울여져 가지고 있더라고요. 세로보다는 가로 모드에 조금 더 집중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인터페이스도 좀 개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탭에 덱스 모드라고 해서 멀티태스킹을 극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모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드도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나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갤럭시 탭 S6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동 밝기 옵션을 켰을 때 주변에 빛을 인식하는 센서가 두 개가 있었잖아요. 뭐 정확히 말하면 카메라 하나다, 조도 센서 하나다 이렇게 해서 두 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유출되어 있는 렌더링을 보니까 카메라 외에도 두 개의 이렇게 홀이 있는 걸 봐서 조도 센서 두 개의 카메라 하나가 이렇게 탑재된 게 아닌가라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방식이 얼마나 정확하게 작동하는지가 좀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갤럭시 탭 S7은 지문인식 방식이 조금 바뀐 것 같더라고요. 갤럭시 Z 플립처럼 전원 버튼하고 지문인식 센서가 통합되어 있는 이런 에어리어 방식의 지문인식 센서가 탑재된 걸로 보여요. 저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지문인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화면이 켜져 있을 때 지문인식 센서의 위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안 켜질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에어리어 방식은 센서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좀 더 편리하게 된다는 점도 있고 인식률 자체가 에어리어 방식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물론 이제 바닥에 놓고 사용할 경우에는 만약에 에어리어 방식의 지문인식이라면 이렇게 누르기가 불편해가지고 바닥에 놓고 사용하는 게 많은 분들은 디스플레이 지문인식이 조금 더 낫겠죠. 근데 만약에 제품을 이렇게 세워서 사용하거나 들고 다니면서 볼 경우에는 측면에 이렇게 지문인식 센서가 있어가지고 바로 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성능은 갤럭시 탭 S6에도 만족스러웠지만 갤럭시 탭 S7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향상된 스냅드래곤 865 칩셋이 들어간다고 해요. 이건 갤럭시 S20에 들어간 거랑 똑같은 AP인데 다만 이게 5G 모델로 나올지 4G LTE로 나올지 아니면 두 개 다 따로 나올지는 봐야겠지만 5G 모델 단독으로 만약에 나온다고 그러면 몇몇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4G LTE 유심이 있기 때문에 5G로 나와도 4G LTE 데이터 쉐어링 유심을 거기에 꽂으면 작동은 하니까 뭐 크게 상관은 없긴 한데 맨 처음에 데이터 쉐어링을 개통하려고 할 때 5G 모델을 들고 가서 개통을 하려고 그러면 통신사에 따라서 이거는 무조건 5G 데이터 쉐어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을 별도로 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갤럭시 탭 S7에 대해서 기대 반 걱정 반 하고 있는 게 있다면 전 이 갤럭시 탭 S6 라이트의 북커버를 실제로 써보고 정말 편리하기도 했고 좀 극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갤럭시 탭 S7 같은 경우에도 이 북커버나 키보드 커버가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전 키보드를 좀 많이 쓰기 때문에 키보드 커버가 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갤럭시 탭 S6 같은 경우에는 나노 젤 패드 방식이라 붙였다 떼어놨다 하기도 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이런 방식이 아니라 자석으로 좀 부착되는 방식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보급형 모델이 아니라 플래그십 모델이다 보니까 탭 S6 라이트처럼 처음에 몇 가지 기능이 좀 안 되도록 나왔다가 나중에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해주지 말고 처음에 나올 때부터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채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영상은 루머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든 실제품을 구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언제나 그랬듯이 자세히 살펴보고 리뷰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품 제가 빨리 구해서 리뷰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